네, 지난 시간에 이어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수법칙, 임의의 실수 A, B에 대와 자연수 M에 대해서 다음 지수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임의라는 말이 뭡니까? 모든입니다. 임의란 말. 그러니까 모든 실수 A, B와 그 다음에 자연수, 그쵸? 1, 2, 3, 4 이렇게 가는 자연수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같은 법칙이 성립한다는 게 지수 법칙이래요.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웠어요. 그쵸? 중학교 때 배웠는데 뭐 예제를 보면서 선생님이 정리를 할게요. 네, 그래서 예제만 좀 정확하게 다시 기억하고 이걸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3의 뭐 4제곱 곱하기 3의 뭐 2제곱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됐죠? 3을 4번 곱하고 3을 2번 곱한 겁니다. 그쵸? 그럼 3을 총 몇 번 곱한 거예요? 그쵸? 6번이죠? 그쵸? 4번이랑 2번이랑 곱했으니까 네, 잘 안 되나요? 네, 그럼 써볼게요. 이거 썼고 그 다음에 3을 또 몇 번 곱한다? 2번을 곱한다. 그럼 3을 몇 번 곱한 거랑 똑같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그래서 3의 6제곱. 그래서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는 그쵸?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는 이 4와 이를 어떻게 합니까? 곱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더한다. 가 여기에 정답이랑 똑같죠? 그래서 3의 6제곱. 그래서 다음같이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은 a의 뭐가 된다? m 더하기 n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때요? 정리되죠? 네. 여기 정리된다고 믿고 지울게요. 그 다음에 2번은 3의 예를 들어서 뭐 4제곱이랑 다시 여기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2제곱을 했다. 그럼 3의 몇 제곱이냐? 이때는 4랑 2를 곱합니다. 그래서 3의 몇 제곱이 된다? 8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거는 3의 4제곱이라는 것은 3을 몇 번 곱했어요? 4번 곱했고 그쵸? 이런 것들을 다시 뭐 한다? 다시 한 번 더 곱한다. 그쵸? 그럼 3을 4번 곱하고 또 3을 4번 곱했으니까 3을 몇 번 곱한 거랑 똑같습니까? 8번 곱한 거랑 똑같습니다. 다시 여기 있는 나와 있는 얘를 다시 정리하면 3의 4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이잖아. 그쵸?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확인을 해봐도 곱하는 건 다시 뭐로 변한다고 했습니까? 더하는 걸로 변한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4와 4를 더해서 얼마라고 얘기한다? 8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예제는 어떻게 들어볼까요? 뭐 2 곱하기 3에 이거는 한 4제곱 이렇게 해볼까요? 그쵸? 그러면 2 곱하기 3이 얼마입니까? 원래 6이죠? 그쵸? 6인데 이거를 6인데 이거를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2 곱하기 3 그럼 이런 얘기잖아요. 2 곱하기 3 또 2 곱하기 3 2 곱하기 3 선생님이 여기 곱하기를 가운데 안 썼는데 그쵸? 이렇게 곱하기가 생략해서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 2가 몇 번 있습니까? 하나, 둘, 셋, 4개 있는 거 알겠어요? 다시 여기 2가 하나, 둘, 셋, 넷. 3도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2를 몇 번 곱하고 4번. 3도 몇 번 곱하고 4번. 그래서 이 녀석은 2도 4번, 3도 4번 이렇게 곱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같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죠? 네, 이해 다 되는 걸로 믿고 여기를 다 지우겠습니다. 한번 지우고 또 이제 4번 예제를 한번 볼게요. 4번 예제를 보면 B의 n승분의 A n승은 B분의 A 전체의 n승이다.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2의 세제곱, 뭐 4는 좀 그렇고 5의 세제곱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뭐라 쓸 수 있습니까? 2가 3번 곱해졌고 5도 몇 번 곱해졌습니까?
3번 곱해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2를 3번 곱한 건 2의 몇 제곱? 세제곱이고 5를 3번 곱한 5의 세제곱. 그쵸? 똑같죠? 이거죠? 근데 얘를 어떻게 써도 돼요? 2분의 5 이렇게 써서 전체를 몇 번 곱한 거? 3번. 왜? 우변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2를 3번 2분의 5, 2분의 5, 2분의 5, 2분의 5 이거잖아. 그쵸? 그럼 2를 분모에 3번 곱했으니까 2의 세제곱, 5도 3번 곱했으니까 5의 세제곱. 그쵸?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써봤네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게 무슨 말이 있어요? 네, 단 b는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 아, 우리 항상 중요한 게 분모는 뭐가 되면 안 됩니까? 0이 되면 안 되는 거. 이건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분모가 0이 되지 않는다. 이걸 꼭 좀 정리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 5번. 이제 5번만 정리하면 우리가 이 내용은 지수 법칙에 대한 내용은 다 정리하겠네요. 3의 뭐 5제곱이 있고 나누기 3의 뭐 2제곱이 있다. 그럼 이 녀석은 뭐냐? 결론 옆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나누기는 뭐로 바뀌었습니까? 나누기는 여기 보니까 빼기로 변했네요. 그쵸? m하고 n을 빼는 걸로. 왜 그렇죠? 볼까요? 3의 5제곱이라는 것은 3을 몇 번 곱한 겁니까? 네, 이렇게 5번 곱한 거고. 이걸 나눴네요. 그쵸? 나누기 하면은 우리가 분해 이렇게 쓰는 거 알죠? 3을 2번 곱한 거니까 3, 3. 그럼 얘를 이렇게 약분하니까 3의 몇 제곱이 됩니까? 세제곱이 되잖아요. 즉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 5와 2를 어떻게 했습니까? 뺀 거랑 이 3이 어떻습니까? 서로 같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리고 3의 뭐 세제곱 나누기 3의 세제곱은 그러면 똑같이 나눠보면 333 곱한 거 분의 333이니까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1이 되겠죠? 아, 그래서 여기 m과 n이 같으면 얼마가 됩니까? 1이 된다라는 거 꼭 정리하고 있어주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3의 다시 그러면은 이제 이 거듭제곱에서 3의 5 거듭제곱을 이렇게 나눠버리면 이거는 그럼 3, 3, 3, 3, 3 분모를 5번 곱한 거 분의 분자는 3을 2번 곱한 거죠. 그럼 이거 약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3을 세제곱 곱한 것 분의 여기 1이 되죠. 그쵸? 그러니까 3의 세제곱 분의 1이다. 즉 어떻게 된다? 다시 나누는 건 뭐가 된다? 이 2와 5를 어떻게 된다? 반대로 5에서 2 뺀 거를 분모에다 쓰고 분의 1 하면 된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요 내용만 조금 조심하면 되겠죠? 어떻게 한다? 이게 오른쪽으로 나누는 게 더 큰 숫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 5에서 2 뺀 거를 분모에다 쓰고 분의 1 하면 된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니까 한번 쭉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다시 이제 문제를 통해서 나중에 풀어보면은 다 이해가 다시 될 거예요. 네,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의 곱셈은 분배 법칙과 지수 법칙을 이용하여 식을 전개한 후 동류항끼리 묶어 정리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곱한 다음에 이 녀석을 뭐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뭐 새로 배운 내용은 아니고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하고 또 계속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는 지금 항이 2개가 있고 옆에는 항이 몇 개 있습니까? 3개가 있죠. 항이 2개랑 3개가 이렇게 있고 곱해져 있으면 두 곱한 항만큼 나와요. 그러면 여기가 항이 2개고 3개니까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6개가 나와야 되죠? 아, 그래서 무조건 항이 6개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이 6개인지 확인을 해보면 맞죠? 여기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x 빼기 2x제곱 빼기 2x 빼기 6 그래서 항이 총 6개예요. 근데 마지막에 정리한 거 보니까 항이 몇 개로 돼버렸어요? 4개가 돼버렸네요. 왜 그런 거죠? 아,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동류항이 있으면 항이 줄어들잖아요. 그쵸? 3차는 동류항이 없네요. 근데
몇 차가 동류항이 있습니까? 이 2차가 동류항이 있네요. 또 동류항이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1차가 있네요. 그쵸? 그래서 계산해서 정리했더니 다음과 같이 나온 거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밑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개수들의 총합 문제 길척은 문자에 숫자 얼마를 대입한다? 1을 대입한다. 네. 네, 여기 개수들의 총합을 한번 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3차에 대한 개수는 1, 2차에 대한 개수는 마이너스 1, 1차에 대한 개수는 1, 상성의 개수는 마이너스 6이니까 이 개수들의 총합은 얼마예요? 총합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5 나온다. 그쵸?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도 됩니까? 이 문자에다가 어떻게 한다? 숫자 1을 대입한다.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이 x에다가 숫자 1을 대입해요. 그러면 1 빼기 2가 되고, 여기다가도 대입하면 1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5가 돼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 아, 그래서 개수들의 총합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는 거구나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예제 다음 식을 전개하여라. 이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한번 선생님이 한번 이것만 전개 한번 해볼게요. 앞에 거는 항이 몇 개 있습니까? 3개. 옆에 거는 항이 2개 있네요. 그럼 총 몇 개 나와야 된다고 했죠? 그쵸? 6개. 6개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2랑 3이랑 곱하면 6. 그래서 x 세제곱. 예, 3x부터 다 곱한 다음에 또 마이너스 1을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2 x제곱 더하기 3x 이렇게 쓰고, 옆에 거는 마이너스 4 x제곱 더하기 8x 빼기 2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6x 세제곱, 그 다음에 2차는 마이너스 12와 마이너스 4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6x제곱, 그 다음에 11x 빼기 2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네, 이것도 개수들의 총합은 문자에다 얼마를 대입한다? 1을 대입한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볼게요. 다항식은 네,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다 성립한다. 뭐에 대해서? 이 곱셈에 대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숫자로 한번 다시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2 곱하기 3이랑 3 곱하기 2 있죠? 이렇게 성립하는 것처럼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이런 다항식들도, 그쵸? 이런 다항식들. 맞습니까? 네, 이런 다항식들도 다 뭐가 성립한다?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네,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숫자로 한번 또 예를 들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뭐 2 곱하기 5에다가 나 여기다가 뭐 7을 곱했다. 이렇게 곱하나 2를 곱한 다음에 5 곱하기 7 하나 어떻습니까? 똑같죠? 10 곱하기 7과 30 곱하기 2니까 똑같죠? 네. 그 다음에 분배법칙 앞에서 또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3에다가 뭐 2 더하기 5 이렇게 쓰면 3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쓴 것처럼, 아니면 3 더하기 2에다가 곱하기 5 한 거는 3 곱하기 5 더하기 2 곱하기 5 한 것처럼 이런 다항식에서도 다 성립한다고요. 알겠죠? 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눗셈에 대해서는 됩니까? 2 나누기 3이나 3 나누기 2 이거 같아요? 안 같아요? 같지가 않겠죠? 네, 다른 것들도 나눗셈에 대해서는 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곱셈은 교환, 결합, 분배가 다 되는데 나눗셈은 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있을지. 근데 일반적으로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 아, 이렇게 좀 정리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네, 요 정도 배웠는데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무엇을 배웠는지. 중학교 때 배웠던 이 지수 법칙이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똑같이 성립한다. 어떻게 된다? 모든 실수와 자연수에 대해서. 그쵸? 예제를 들어놨던 거를 우리가 다시 다른 교재나 개념서를 보면서 확인 한번 또 할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들의 총합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를 한번 배웠죠. 문자에다 얼마를 대입한다? 숫자 1을 대입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성질도 정리를 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